자, 그룹 동방신기 JYJ로 활동했던 유명 가수죠. 김재중 씨 SNS 글이 지금 화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지난 22일 밤에 올렸는데 여기에 이 영상을 함께 올렸습니다. 그 공연장 바깥 길가에 세워진 승합차들을 쭉 찍은 영상이었고요.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. 구간마다 기다리고 있는 사생 택시들, 손님이 쫓아가 달래서 가야 한다는 드라이버들, 정말 이런 프로세스는 여전하더라 라면서요. 시대가 바뀌었다. 어제 차량 6대 전부 촬영했고 앞으로도 더 수집할 거다. 사생활과 인간의 고통을 수집하는 당신들 큰 처벌을 받길 원한다. 일종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자, 사생택시라는 표현이 생경하실 수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생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연예인들 개인 그 사생활까지 침범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막 집에 아니면 사무실에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, 이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, 심지어 뭐 항공권 그 탑승자 번호 알아내가지고 비행기 탔더니 옆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경우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택시들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갑니다. 시간 알려주고 이동 경로 알려주기도 하고요.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김재중 씨도 이 부분을 좀 크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. 방송국 연예인 숙소 앞에 이런 데 가 있다가 연예인들이 출발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잖아요. 그럼 뒤쫓아 주는 거예요. 그거를. 제가 제 되게 친한 친구가 동방신기 갓 데뷔했을 때 매니저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멤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막 평가 같은 걸 제가 친구를 통해서 전해들은 기억이 있는데, 뭐 다 괜찮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인성이 바른 친구가 바로 재중이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자, 그런 분이 저렇게 막 SNS에 니들 정말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 화가 났을 정도면 이게 오죽했을까. 그러니까요. 김재중 씨는 이 사생팬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. 사실 동방신기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는데 20년 동안 이런 사생팬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는데, 이 내용이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심해요.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사진이 딱 왔는데 보면 본인의 집 거실에서 사진을 찍은 게 막 오는 거예요. 그리고 테라스가 딸린 집을 샀는데 어느 날 테라스에 나가서 딱 보니까 건너편 집에 사생팬들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테라스를 보고 있던 거예요. 그 테라스를 한 이사를 번도, 와요? 그러니까요. 돈도 많은가 봐요. 네, 그래서 테라스를 이용해 보지도 못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부모님과 가족들 전화번호와 그 주민등록 번호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꾸면 문자가 오는데, 오빠 전화번호 바꿨네요. 전화번호 바꾸면 자주 바꾸면 좋지 않아요.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기다렸다가 추행하는 것도 뭐 다반사였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김재중 씨가 제일 정말 분노한 건 사생 팬들보다는 이들을 도와주는 사생 택시 기사들이었다고 합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결혼식까지 따라갈게요. 와우. 자, 이게 SNS에 올렸던 내기이긴 한데요. 결혼식을 올리면 재중 씨 결혼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이 무서운 한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라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이게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일본어나 중국어도 기재를 하기도 하고요. 그것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줍니다. 그 내용들이 저런 겁니다. 아직도 좋아하는 스타들 TV로만 보고 있습니까? 직접 만나보세요. 투어 가능합니다.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저게 택시 기사들. 이게 기사들이요.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직접 만나보라고 이 전문 업체가 사생택시 투어를 광고하면서 이 돈을 벌고 있고, 결국은 법 앞에서 고객들한테 책임을 이제 전가시키고 끝나겠다라고 이 김재중 씨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, 장근석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일본에서 자신을 운전해준 기사가 사생팬한테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이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. 실시간으로 올 때마다 막 팬들이 있으니까 배신감 느껴진 적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김재중 씨가 이 사생 택시 기사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 이 짤막 영상을 올렸는데요. 잠깐 보고 가시죠.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집 앞은 오시지 마시고요. 그러니까 뒤풀이 장소는 괜찮아요. 저희도 팬분들이 오신다면 저희도 괜찮은데 집은 오지 마세요. 오늘 뒤풀이가 없어요. 저희 아까 매니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집까지는 간다고. 오시면 안 돼요. 네. 아유, 진짜 저렇게 좋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속이 오죽하겠어요. 그러게요. 진짜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저렇게 항의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. 물론 뭐 다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, 사생택시 운행하시는 분이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손님들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.
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걸로 보이는 게 저 비싸겠죠? 딱 생각해도 일반 택시 요금에 뭐 두세 배 받는 건 기본이고요. 하루 뭐 4, 50만 원, 50만 원, 심지어 80만 원까지 하루에 돈을 와우. 받는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방송국이나 숙소에서 출발하면 따라가잖아요. 그럼 과속할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그래서 교통사고가 벌어질 위험이 항상 있다는 거고 실제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생택시 때문에 7중 추돌 사고를 겪은 적이 있대요. 그래서 그 슈퍼주니어 멤버였던 김희철 씨가 아직도 교통사고 후유증 남아있는데 무섭다 이런 고충을 토로를 했고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게 김재용 씨가 이미 2010년, 10년도 더 됐죠. 15년 가까이 전에 이게 돈이 없다고 막상 사생 팬들은 돈 없다고 하는데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다고 하는데 사생 택시 분들이 여기 가면 있다라고 부추겨서까지 손님을 태운다라는 거고 저는 이거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외국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? 아까도 일본으로 올렸잖아요. 젊은 외국 팬들을 부추겨가지고 거액을 받아낸다는 건데 이제 진짜 K-팝 전성시대잖아요.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박 변호사님 네.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문제가 없어요? 될 수가 있죠.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스토킹 처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. 반복을 해야 되고 특정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하루는 뭐 김재중 했다가 하루는 다른 재중 했다가 이러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 좀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교수님 1992년 아이고. SOS 활동 시절에 저런 사생 팬들은 없었나요? 네, 사생팬은 없었고요. 남자 그때는 고등학생들 막 상희 누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? 행사하거나 이제 방송하거나 그럼 기다리던 친구들은 있었는데 그때는 고등학생들. 진짜 순진했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있었고 뭐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도 있었고 남학생들. 그렇죠. 네. 근데 여학생이 더 많았어요. 네. 진짜?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김희철 씨가 나는 사생팬은 팬자 빼고 싶다. 그냥 사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참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잖아요.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?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?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건반장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문제가 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해서 사건을 일으키거든요. 살인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. 근데 이 사생팬들도 완벽하게 나만, 내 감정만, 내 소유욕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정말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? 너무 힘들지 않을까? 이런 걸 배려하지 않으면 사생팬이 지나서 이제 스토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러니까요.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힘맨님이 SOS? SES의 짝퉁인가?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계셔 진짜. 예? 원조예요. 원조 SOS를 따라한 게 SES예요. 말도 안 나와.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.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.